송운 페이퍼 아트 레슨. 이 책의 특징과 사용법. 이 책은 교과서적인 내용보다 실습에 의한 경험을 토대로 피교육자의 쉬운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페이퍼 아트란,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표현하는 미술 장르입니다.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으며 그 하나가 종이 조각입니다. 종이 조각은 붓에 물감을 묻혀 그리듯 종이로 그리다란 장르이며 종이의 둥글림, 꺾임 등의 쉬운 성질을 이용해 볼륨을 형성하고 반입체 표현을 주로 합니다. 페이퍼 아트의 다양한 테크닉을 공부하심으로 모든 페이퍼 아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별도의 교보제와 송운 페이퍼 아트 홈페이지를 연동하므로 업데이트 사항을 주목하세요. 파트 1 종이 조각이란 아랫글은 경험으로 정리된 주관적 내용이 많습니다. 페이퍼 아트란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표현하는 미술입니다.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듯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페이퍼 아트도 다양한 분류로 나뉘는데요. 종이를 접어서 표현하는 종이접기, 감아서 표현하는 종이감기, 전개도로 입체를 구현하는 종이 모형, 반부조 표현의 종이 조각 등으로 구분되지만 그 원리는 페이퍼 아트란 큰 울타리입니다. 종이 접기는 종이를 접어 구현하는 가장 순수의 페이퍼 아트로 모든 페이퍼 아트의 시작입니다. 국내 페이퍼 아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종이 조각은 스케치하고 물감으로 그리는 것을 만들다라 말하지 않듯 종이 조각도 종이로 그리다란 말이 가장 부합한 표현입니다. 자유로운 표현 영역으로 페이퍼 아트의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으며 부조형 표현을 주로 합니다. 종이 모형은 전개도를 통해 입체를 표현하며 일상소품에서 예술적인 작품까지 넓은 작업 영역을 갖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니아층이 구축돼 있는 페이퍼 아트입니다. 표현 방법이나 사용 재료로 한지, 닭종이, 종이감기 등으로 세분됩니다. 가하나는 입체와 부조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종이 조각이란 장르를 공부합니다. 종이 조각은 생각의 표현이 자유로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려진 종이에 볼륨을 주는 과정으로 재밌고 계층에 맞는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이 쉽습니다. 송운 페이퍼 아트입니다. 시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더빙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전반적인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교육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2 어떻게 표현하나? 1. 먼저 트레이싱지와 샤프 펜슬, 볼펜, 지우개, 도안을 준비합니다. 2. 도안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린 후 면을 그려 나갑니다. 3. 도안이 잘 그려졌나 확인하세요. 조금 삐뚤하게 그려져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4. 그 다음 그렸던 트레이싱지를 뒤집습니다. 흑연이 묻어있는 면이겠죠? 5. 면색에 맞는 컬러지 위에 흑연이 묻어있는 트레이싱지를 올려주세요. 6. 트레이싱지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볼펜으로 조금 힘을 주어 따라 그립니다. 7. 조금 힘을 주어 따라 그리신 후 트레이싱지를 치워보세요. 흑연이 묻혀진 선을 따라 그림으로 컬러지의 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8. 그 다음 칼로 오려주세요. 칼날은 되도록 한 칸 이상 빼지 말고 왼손은 종이를 잘 잡아 주어야 합니다. 커팅 매트나 유리판을 사용합니다. 9. 오리셨나요? 처음이라 맘처럼 잘 오려지지 않죠? 괜찮습니다. 커팅은 연습으로 충분히 향상됩니다. 10. 오려진 상태를 보면 면 형태가 거꾸로 되어 있지요. 이 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랍니다.
11.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 연필 자국도 없고 원래 형태로 돌아왔지요? 이젠 종이 기법을 이용해 볼륨을 주는 것입니다. 파트 2-1 재료와 용구. 컬러 머메이드지. 이너 비늘 모양과 흡사한 엠보 무늬 종이이고 평량 160g제곱미터에서 180g제곱미터 정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두꺼우며 선택한 이유는 모든 부분이 무난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종이로 주로 공부하시고 이후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사용해보세요. 트레이싱 페이퍼. 면 분해된 도안을 컬러지에 옮겨 그릴 때 사용합니다. 가위와 칼. 세밀하고 신속한 작품 구현을 위해선 전문적인 용구가 필요하지만 초보자들은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위나 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용구든 쓰기 나름이니 트레이닝을 하면서 감각을 키우도록 합니다. 족집게. 다양한 종이 기법을 구현하는 중요한 용구 중의 하나이며 작은 종이 등을 잡을 수 있는 몸통이 긴 핀셋도 필요합니다. 글루건은 빠른 건조와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작품 수정이 용이치 않습니다. 오공본드, 우드락 본드는 작은 면 접합과 수정이 쉽지만 건조가 느립니다. 3M77은 큰 면의 종이나 배경판 합지에 사용합니다. 순간 접착제는 신속하고 깔끔한 접합에 용이합니다. 우드락은 작품의 골격 및 높이를 유지하며 2에서 10mm 원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채색 용구 및 재료. 포스터 컬러, 수채화 물감, 수채화 색연필, 파스텔 등을 이용해 배경 채색이나 종이 컬러에 변화를 줍니다. 파스텔이나 색연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러스트용 세필. 작은 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백풋. 배경 채색 시 사용합니다. 작품 구현을 위한 또 다른 많은 재료와 용구들이 있습니다. 입문자들은 기본 준비물인 칼, 가위, 족집게, 30cm 방한자, 샤프, 지우개, 트레이싱지, 머메이드지, 글루건, 오공본드, 우드락을 비치합니다. 파트 2-2 도안의 이해. 종이 조각 작품 구현을 위한 밑그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며 면을 바라보는 시점과 재해석에 의해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송은 페이퍼 아트 레슨에서 필요한 도안의 분류입니다. 숙지해주세요. 전체 도안. 전체 형태와 면의 접합 위치를 알 수 있는 도안. 면 분해도. 객체에 올려진 면들이 나열된 도안. 조립도. 면의 접합 위치와 순번을 알 수 있는 도안.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2-3 컬러지에 면 그리기. 면 분해도를 트레이싱지에 그린 후 컬러지에 옮겨 그리는 방법. 먼저 면 분해도, 샤프 펜슬, 볼펜, 지우개, 트레이싱지, 컬러지를 준비합니다. A1. 면 분해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린 후 샤프 펜슬로 정확히 따라 그립니다. A2. 면이 트레이싱지에 잘 그려졌나 확인합니다. A3. 면 색깔에 맞는 컬러지 위에 바로 앞에 그렸던 트레이싱지를 뒤집어 올린 후 볼펜으로 트레이싱지에 보여진 면들을 따라 그립니다. A4. 트레이싱지를 치우면 컬러지에 방금 그렸던 면들이 보입니다. 위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방법입니다. 세밀한 면을 그리고 면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레이싱지에서 면을 컬러지에 옮겨 그릴 때 단순한 면은 전사펜을 이용해 그릴 수 있지만 복잡한 면을 그릴 때는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그렸나 확인이 쉬운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면 분해도를 트레이싱지로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도 면이 복잡한 경우는 일반 연필보단 얇은 샤프 펜슬이 용이하겠죠. 결론은 샤프 펜슬과 볼펜을 사용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전사펜으로 눌러 그리는 방법. 먼저 면 분해도, 전사펜, 컬러지를 준비합니다. B1. 면에 맞는 컬러지 위에 면 분해도를 올린 후 면 분해도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면을 따라 그립니다. B2. 눌러 그려진 면이 보이시죠? 간단한 면을 신속히 작업할 때 이용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면 분해도 안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 먼저 면 분해도, 컬러지를 준비합니다. 면 분해도에서 사용할 면을 올린 후 컬러지에 면 분해도를 가접합니다. 단순한 형태이고 부정확해도 되는 큰 면들로 이루어진 단순 작품 작업에 사용하며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복잡해도 정통적인 방법을 권장합니다. 사람에게 습관은 무서운 병이 될 수 있기에 쉽게 가려고 쉬운 방법만을 사용하면 멋진 종이 조각 구현에 제동을 걸 수 있답니다. 컬러지의 면 그리기에서 이해하실 점.
면 분해 도안을 트레이싱지에 그린다. 트레이싱지를 뒤집어 컬러지에 옮겨 그린다에서 면 분해 도안을 트레이싱지에 따라 그리면 올바른 면의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트레이싱지를 뒤집어 컬러지에 그림으로 좌우 반전된 면이 그려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2-4 면 오리고 틀 만들기 1. 칼로 오리기 칼 커팅은 유리판 또는 커팅 매트에서 합니다. 커팅 매트는 부드러워 칼날을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칼날이 찍혀 작은 면을 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리판은 단단하여 칼날의 마모가 심하지만 칼 진행이 쉽습니다. 가위는 단순한 작업에 쓰이는 큰 면 커팅과 질감 표현 시 다수 사용되며 가위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합니다. 용구의 장단점은 많은 작업을 통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A. 종이를 오린 후 앞뒷면을 자세히 보면 바닥면과 가까운 뒷면 종이 끝선이 깔끔히 오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2. 틀 만들어 놓기 틀이란 똑같은 면을 다시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컬러지에 그려진 면을 오려내면 B와 같이 뚫린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C를 하나 더 만든다면 나. 뚫린 면의 색깔과 같은 컬러지에 B를 올린 후 똑같이 따라 그려줍니다. 다. 그러면 D와 같이 바깥 선만 그려지겠죠? C의 바깥 선은 있으나 안에 오려줄 선들이 없습니다. 라. 안에 선은 처음 C를 그릴 때 사용한 트레이싱지를 다시 D에 올려 그리신 후 사용하면 됩니다. B를 틀이라 하며 또한 트레이싱지와 함께 화일에 보관하세요. 면 커팅은 주로 칼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면이나 세부적인 커팅이 가위보다 쉽겠죠? 하지만 가위 커팅도 다양한 질감 표현을 수행하므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주세요. 칼은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라며 장시간 작업 시 손목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요. 칼과 가위를 병행하여 효과적인 커팅과 질감 표현을 합니다. 파트 2-5 볼륨 주어 조립하기 1. 면에 볼륨 주어 덩어리를 조합하는 단계 오려진 면들은 A1, B1과 같은 평면의 종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볼륨 작업을 수행합니다. A2, B2와 같은 세부적인 면들의 볼륨을 주어 A3, B3와 같은 각각의 덩어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2. 덩어리를 조합하여 완성합니다. 각각 완성된 덩어리를 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동세나 높낮이 등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완성합니다. 볼륨 작업에서는 다양한 종이 기법을 활용해 표현에 재미를 줍니다. 송훈 페이퍼 아트입니다. 시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더빙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전반적인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교육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3. 공부를 위한 서로의 언어인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종이에 볼륨을 주는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타 교육자에게 배우신 기법은 일단 사용하지 마시고 위 과정을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학습해주세요. 위 과정 마스터 후 응용을 하시어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 보세요. 파트 3-1 둥글리기 전체 둥글리기 전체 면을 둥글립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볼륨감을 줄 때 사용하며 유리판을 이용합니다. 오려진 면에 전체 둥글림을 주며 방향 설정 후 종이면을 쓸어내리듯 진행합니다. 유리판의 끝을 이용하며 실질적인 둥글림은 엄지손가락이 수행하며 왼손은 진행을 보조합니다. 면이 클 때는 손바닥을, 작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면의 균등한 둥글림과 손의 건조 상태에 대해 교육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자 둥글리기 면을 3자 형태로 둥글리며 반복된 연속 복사 형태로도 사용합니다. 먼저 쓰일 면 뒤에 직선 칼집을 준 후 손바닥으로 전체를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다소 완전하지 않은 3자 형태의 둥글림이 만들어집니다.
재차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균등한 둥글림을 잡아갑니다. 끝선 둥글리기. 유리판 끝을 이용해 면의 아웃라인을 둥글립니다. 유용히 많이 사용하며 정리된 느낌이 강점입니다. 면의 끝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려 90도 정도로 예쁘게 둥글려줍니다. 수행은 위의 둥글림 기법과 비슷하나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면의 끝만을 부드럽게 둥글리면서 탁 끊어내는 순발력을 요합니다. 파트 3-2 꺾기. 족집게 꺾기. 강약 볼륨 조절이 용이하며 회화적 남성적 표현에 주로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며 직선적 꺾임이 강합니다. 왼손으론 종이를 잡으시고 오른손에는 족집게로 종이를 물어줍니다. 꺾기 방향은 오른손이 유도합니다. 족집게를 아래로 45에서 120도 꺾어주며 볼륨의 강약을 고려하며 진행합니다. 유리판 꺾기. 큰 면의 질감 표현이나 배경면에 주로 사용합니다. 직선 꺾임이 강합니다. 유리판 끝면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꺾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를 유리 끝에 붙이시고 35에서 90도 정도까지 강약을 조절하여 밀어주면 됩니다. 핸드 꺾기. 손을 이용해 자유분방한 꺾임이 필요시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곡선 꺾임이 가능합니다.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자연스러운 꺾임을 줍니다. 자기적이지 않은 편안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파트 3-3 칼 이용 기법. 칼선 주기. 종이의 질감 표현 시 사용합니다. 칼선 주기는 평상시 누구나 사용한 행위입니다. 자르고 긋고를 기본으로 표현 의도에 의해 다양한 질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선, 곡선에 한계 없이 그림 그리듯 수행하시면 됩니다. 칼집 주기. 면의 꺾임을 용이하게 할 때 사용하며 어느 정도 곡선 꺾임도 가능합니다. 종이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며 자국을 주어 꺾임이 쉽게 합니다. 두터운 종이의 꺾임에서는 칼집에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45도 자르기. 종이의 단면을 보일 때 사용합니다. 두터운 종이나 합지 시에 사용하며 45도 절단면에서 볼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칼날을 45도 기울여 커팅하는 것이며 위험성이 있어 숙련이 필요합니다. 힘든 만큼 종이의 세련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3-4 가위 이용 기법. 가위밥 주기. 가위를 이용해 획일적인 자르기와 간격 조절로 표현 의도를 갖습니다. 가위밥 주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죠? 간단한 행위이면서 간격이나 깊이 등을 조절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기. 가위밥을 준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롭고 거친 느낌을 줄 때 사용합니다. 반복적인 숙련이 필요합니다. 수치기는 가위밥 상태에서 가위의 각도나 깊이의 차이로 거칠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합니다. 파트 3-5 기타 이용 기법. 엠보싱. 면의 양각이나 음각 표현 시 사용하며 고급적인 볼륨을 표현합니다. 대부분 양각 표현이 주입니다. 라이트박스 전사펜 템플릿이 필요하며 어렵지 않게 고급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집기. 엄지손톱과 족집게를 이용한 양각 표현이며 회화적 표현을 주로 합니다. 집기는 엄지손톱과 족집게로 종이를 찝어 올리는 것을 말하며 찝어 올려진 종이를 엄지손톱과 족집게로 강한 밀착을 하면서 힘의 강약과 종이의 고절을 통해 멋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파트 3-6 기법 기호의 이해. 종이 기법이란 종이의 보편적 특성을 이용해 둥글리고 꺾고 자르고 등을 이용한 볼륨 작업 시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종이 기법은 여러분과 저의 소통 언어이니 틈틈이 숙지해주세요. 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시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더빙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전반적인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교육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4 기본 미술. 소묘란 채색을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서 표현하는 단색 그림입니다. 소묘는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에서 형태 원근, 명암, 양감, 질감,
동세 등을 관찰하여 단색 선으로 형태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모든 조형 표현의 기본이 됩니다. 원근이나 명암, 양감, 질감 표현으로 하나의 작품이 되며 연필 선이 두께, 방향, 속도, 강약 등으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연필, 목탄, 콩택, 펜, 모필 등을 사용해 그리는데 우리는 연필 소묘를 공부합니다. 소묘는 한 가지 색으로 그린 그림, 미술의 기초 훈련 과정, 대상의 형태, 명암, 양감, 동세의 표현, 소묘 자체가 독립된 완성작품. 종이 그림에서도 객체의 입체감, 그리고 화면의 공간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종이 조각 입문자들은 사진과 똑같이 그리는 능력보다 빛이 있어 밝음, 어두움, 그림자가 생기고 그로 입체감, 공간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묘 기초실기 과정에서는 1. 선 연습, 2. 명도 단계, 3. 정육면체 그리기, 4. 구 그리기를 통해 기본 미술을 공부합니다. 파트 4, 1. 소묘란 일반적으로 소묘란 단색의 선으로 대상의 형태와 명암을 주로 그리는 그림이며 미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선이 주가 되어 채색을 하지 않는 그림을 소묘라 할 수 있는데요. 재료와 소재에 따라 연필 소묘, 목탄 소묘 등으로 말하며 우리는 연필 소묘로 공부합니다. 전문적인 소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명암을 이해하여 종이 조각 표현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선 연습을 합니다. A1. 좌우우좌 직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려봅니다. A2. 선의 강약을 주어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봅니다. B1. 좌에서 우, 우에서 좌 곡선을 같은 간격으로 그려봅니다. B2. 선의 강약을 주어 같은 방법으로 그려봅니다. C1. 연필을 이어서 상하 반복하며 강약을 주어 그려봅니다. C2. C1 과정을 반복하며 강한 색으로 그려봅니다. C3. 모든 연습 과정을 토대로 자유분방한 선 연습을 합니다. 파트 4, 2. 명도 단계. 명암은 색의 농담이나 밝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며 색의 3요소 중 하나입니다. 1. 전 단계 복습을 합니다. 2. 구획을 나눠 10단계 연습을 합니다.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 나아가기보다는 1에서 10 그리고 10에서 5 그리고 5에서 3 이런 식으로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의 중간 톤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라데이션으로 명암을 표현해 봅니다. 여기서는 구획 없이 자연스럽게 톤이 변화되도록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로 관찰을 해가며 톤을 맞춥니다. 4.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4, 3. 정육면체 그리기. 1. 전체 형태를 그려줍니다. 2. 빛을 생각하고 어두운 면과 그림자를 함께 칠합니다. 3. 색의 강약을 조절하며 중간 톤도 칠해줍니다. 4. 점을 기준으로 색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5. 외곽선을 정리하며 모든 과정을 반복합니다. 6. 최종 정리를 합니다.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4, 4. 구 그리기. 1.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두운 면과 그림자를 함께 칠합니다. 2. 중간 톤을 올리며 색의 강약을 줘봅니다. 3. 그림자를 어둡게 칠하면 자연스럽게 반사광 표현이 됩니다. 4. 다시 한번 어두운 면과 그림자를 칠해주면서 색의 강약을 조절합니다. 5. 외곽선을 정리하며 모든 과정을 반복합니다. 6. 최종 정리를 합니다. 평면의 원에서 구가 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 밝음과 어두움이 생기고 어둠에서도 반사광, 그림자 그리고 톤의 변화로 입체구가 됩니다. 세부적인 소묘에 대해선 각자가 공부들 해주시고 아래 내용은 기억해주세요. 빛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약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 공간감이란 평면에서 공간적인 부피를 느끼게 하는 감각. 입체감이란 위치와 넓이, 길이, 두께를 가진 물건에서 받는 느낌 또는 3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 그라데이션이란 그림, 사진, 인쇄물 따위에서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변화해 가는 농도의 단계. 톤이란 색의 명암, 강약, 농담 등의 색조. 그림자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반사광이란
사물의 빛이 오는 반대 방향의 면은 어둡지만 그 빛이 어딘가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 명도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색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파트 4-5. 색에 대해서 색의 3요소, 색상, 명도, 채도. 색상은 밝기와 탁함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색을 말합니다. 예로 밝은 청색과 어두운 청색은 밝기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청색입니다. 명도란 밝기는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명도는 기준 조건이 정해져 있기에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은 흰색은 100%, 검정은 0% 하였을 때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합니다. 채도란 색의 선명한 정도, 무채색이 섞이지 않은 정도, 색의 농도를 말하며 쉽게 맑고 탁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채색이란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며 채도가 있는 색. 무채색이란 흰색, 회색, 검정색에 속하는 것으로 명도로 구별. 순색이란 채도가 가장 높은 선명한 색. 청색이란 순색에 흰색이나 검정을 혼합한 색. 명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명도가 높을수록 흰색에 가깝고 명도가 낮을수록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A에서 명도가 높은 것은 1번이고 B에서 명도가 낮은 것은 B2입니다. 명도 대비, 차이가 나는 두 색을 대비시켰을 때 색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 채도, 색의 선명한 정도.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섞임이 없는 순색이고 낮은 색은 무채색입니다. 유채색에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정색을 혼합하면 채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림 C에 무채색인 흰색을 혼합하면 그림 D와 같이 탁해집니다. 2. 색상 대비. 색상이 다른 색을 나란히 두고 볼 때 인접한 색의 영향을 받아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유사색과 보색. 유사색은 잘 어울리는 색이며 보색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입니다. 예시, 보라색의 유사색은 좌우에 있는 빨강과 파랑이며 보색은 멀리 있는 노랑과 녹색이 됩니다. 녹색의 유사색은 노랑과 파랑이며 보색은 빨강과 보라입니다. 빨강을 기준으로 빨강은 머리로 생각하시고 유사색은 팔, 노랑, 보라, 보색은 다리, 녹색, 파랑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시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더빙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전반적인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교육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5. 종이 조각의 응용. 평면에서 입체를 만드는 과정은 소묘나 페이퍼 아트 과정이나 표현 방법의 차이일 뿐 그 기본은 같습니다. 소묘에서는 빛을 설정하여 입체 형성을 위한 밝은 면, 어두운 면 등의 완성도를 올려 완성을 하듯 페이퍼 아트에서도 종이 기법을 통해 볼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작품에 실질적인 빛이 비칠 때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이 됩니다. 평면 상태. 소묘에서는 전체 형태를 선으로 그립니다. 페이퍼 아트에서는 도안을 바탕으로 컬러지에 옮겨 그린 후 커팅된 평면 상태와 같습니다. 큰 덩어리를 잡는 단계. 소묘에서는 큰 면을 나눠 명암 작업을 합니다. 페이퍼 아트에서는 종이 기법을 통해 큰 면에 볼륨 작업을 합니다. 면 묘사하는 단계. 큰 덩어리에 작은 면들을 묘사합니다. 위는 구라는 단순한 형태이기에 작은 면들이 없을 뿐입니다. 페이퍼 아트에서도 작은 덩어리 묘사를 진행합니다. 완성. 소묘나 페이퍼 아트나 나다 과정을 반복하며 면들의 밀도를 높여 완성합니다. 파트 5-1. 응용 1. 그림 A. 우리는 아이의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멀리 있기에 선명히 보이지 않으며 저 멀리 산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림 B. 식물은 우리 시야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배는 그 다음에 있고 산은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림 A의 가나다는 그림 B의 가나다와 같습니다. 먼저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눈은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형태나 색깔이 선명히 보인다는 것이며 잘 안 보인다는 것은 형태나 색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페이퍼 아트에 응용하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선명한 컬러 종이이며 묘사가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파트 5-2 응용 2 그림 A와 같은 실사에 가까운 입체형 작품에선 표현 의도가 있지 않은 한 시점에 의한 공간감 표현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림 B는 종이 조각 표현 방법에 주로 사용하는 부조형 작품이며 시점에 의한 공간감 표현이 필요합니다. 전 과정에서 공부했던 우리와 가까운 것은 선명한 색상과 면 묘사가 많다는 것을 아시겠죠? 가는 부조형 가일과 평면형 가일을 조합해 공간감을 표현한 상태입니다. 나다는 나와 다중 밀도가 높은 것은 나입니다. 작품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면이 세분화되고 그 면의 묘사가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 객체가 여러 개일 때는 크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총 정리해봅니다. 대형 작품에선 공간감 표현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에게서 가까운 것은 A11입니다. A11에서 멀리 있는 A12 설명입니다. 지금 작품은 동일색의 작품이라 컬러톤으로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면의 개수나 면의 크기, 묘사가 적다는 것을 아시겠죠? B1과 B2 전봇대도 실작품에선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은 과장된 의도로 표현된 예입니다.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기본 미술과 페이퍼 아트를 접목해 멋진 구현을 해보세요. 종이 조각 따라하기는 더 좋은 면, 더 좋은 도안, 더 좋은 생각으로 진화하기에 별도로 가이드북이에 수록됩니다. 파트 6 따라하기 고양이와 문양 도안을 다운로드 후 커팅을 합니다. 요번 과정은 올인원 트레이닝이므로 커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밀도 있는 페이퍼 커팅 도안은 종이 조각 도안 공부를 하시면 바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꼬라치 작업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 제작하세요. 파트 6-1 페이퍼 커팅은 종이 조각에서 종이를 오리는 기초 과정이며 단순히 오리는 커팅에서 진보된 종이 커팅으로 페이퍼 아트의 한 장르로 보시고 있습니다. 밀도 있는 페이퍼 커팅은 기본 미술에 입각한 도안 제작이 필요하기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능적으로 오리는 과정은 숙련으로 가능하기에 어떤 표현 의도로 구현할지 기획을 하고 도안 제작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미술 표현의 정답은 없습니다. 객관적 일반성을 가질 것인지 주관적 의도로 표현할 것인지 그것은 자신의 맘이니까요. 페이퍼 커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순수의 페이퍼 아트이며 표현 의도를 갖고 평면의 종이의 입체, 공간감, 양감, 질감 등을 표현합니다. 구분 표현 의도로 선적 표현과 면적 표현으로 구분해봅니다. 1. 선적 표현 형태의 윤곽 표현을 중심으로 장식적 요소, 질감, 양감 등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보는 페이퍼 커팅이 이에 부합된다 생각합니다. 선을 면으로 생각한 연결로 형태가 인식돼야겠습니다. 2. 면적 표현 빛을 설정해 음영 표현을 중심으로 선적인 표현보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 미술을 바탕으로 선적 표현 요소와 입체, 투시, 공간감 등을 구현하기에 기획적인 페이퍼 커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 인한 양감, 질감 등을 고려하며 종이 컬러의 중요성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쉽게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가볍다. 이 관계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3. 데코레이션 페이퍼 커팅에서 장식적 요소는 재미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직선, 곡선, 자유곡선 등을 이용한 패턴, 원근 등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밸런스는 구도의 3요소인 변화,
균형 통일 중 표현 의도에 따라 부각할지 결정합니다. 1과 1-1에서 보편적 안정감이 있는 것은 1이 됩니다. 하지만 표현 의도에 따라 불안정한 1-1을 사용할 수 있기에 밸런스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커팅 따라하기는 위 내용을 기억하시고 커팅 도안을 다운로드 후 오리는 트레이닝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파트 6-2 꼬러치 1. 면을 오립니다. 2. 종이 기법으로 볼륨을 줍니다. 3. 윗부분을 족집게로 둥글려주세요. 4. 족집게로 쓰다듬듯이 둥글려주세요. 5. 마무리해주세요. 6. 족집게로 손가락을 둥글려주세요. 7, 8. 날개 부분을 엄지손가락 둥글리게 해주세요. 9. 리본을 둥글려줍니다. 10. 눈 그릴 자리를 연필로 그려줍니다. 11. 검은색 스필로 그립니다. 12. 흰색으로 발광체를 그립니다. 13. 연한 핑크로 볼터치를 해줍니다. 14. 면들을 접합해 나갑니다. 15. 우드락을 사용합니다. 16. 다리를 붙여줍니다. 17. 팔을 붙여줍니다. 18. 날개를 완성합니다. 19. 창을 붙인 후 엄지손가락을 붙여주세요. 20. 천사링을 머리에 붙여줍니다. 21. 날개를 붙여 완성합니다.